네, 거침없이 알기. 오늘은 신인규 변호사 어서 오십시오. 네, 안녕하세요. 신인규입니다. 장성철 공론센터 소장 어서 오십시오. 안녕하십니까. 자, 야당의 내용 어떻게 돼갑니까 지금? 난장판되고 있죠. 나- 지금 예, 한동훈 전 대표를 제명한다라는 걸 예. 윤리위원회에서 발표했잖아요. 예. 그것이 이제 윤리위원회에서 독자적으로 움직였느냐, 네, 아니면 장동혁 대표의 뜻과 의지가 반영된 거냐, 네, 후자 쪽이 좀 가깝다고 좀 생각이 듭니다. 네. 오늘 아침에 보수 언론들을 보면 예. 이게 지금 거의 뭐 제정신이냐 이렇게까지 예. 질타하는 언론사도 있었고 원로들도 이거 하면 안 된다. 예. 지금 선거를 앞두고 당이 분열과 갈등에 휩싸이면 어떡하냐. 선거 어떻게 치르려고 예. 그러냐. 이거를 수습하고 단합으로 만드는 건 장동혁 대표 당신 책임이다. 예. 이렇게 얘기하는데도 당의 미디어 대변인은 당신들 말이야 메타인지나 더 뭐 갖춰야 된다. 이런 식으로 폐륜적인 말을 하고요. 또 이제 일부 단체장들도 이거 이러면 선거 못 치른다고 계속 얘기를 하고 있고 당에 있는 뭐 초재선들 네, 이런 분들도 장동혁 대표 만나서 이거 하면 안 된다고 계속 얘기하고 있잖아요. 네. 이런 논란과 분란을 쓸데없이 불러일으킨 장동혁 대표의 책임이 작지 않다라고 볼 수밖에 없습니다. 어디로 갑니까? 관찰하기에는. 그러니까 지금 이제 국민의힘은 뭐 거의 이제 뭐 분열은 저는 예. 상수로 보는데 이제 시간만 좀 예. 카운트다운 되고 있는 거 아니냐. 분열은 상수인데 분열의 어떤 정도는 뭡니까? 근데 분열의 예. 효과는 상당히 저는 클 걸로 봅니다. 예. 왜냐하면 한동훈 전 대표가 그래도 당내에서 계엄을 반대하고 예. 또 탄핵에 찬성하는 그 여론도 있지 않습니까? 예. 거기를 지금 대표를 하고 있기 예. 때문에 저는 뭐 그 포션 자체가 예. 뭐 다수 과반수까지는 아니더라도 그래도 일정 부분 존재하는 건 맞거든요. 예. 거기다 또 한동훈 전 대표는 또 팬심을 많이 가지고 있는 그런 정치인이기 예. 때문에 그래서 나름의 저는 뭐 분열로 인한 효과는 저는 좀 있을 것이다라는 예. 생각이 좀 들고 무엇보다 좀 일처리의 문제 자체가 저는 좀 지적을 해야 된다고 보는 것이 지금 뭐 당원 게시판 문제가 사실 여론조작 혐의와 관련해 가지고 이 중한 문제는 맞습니다만은 당사자가 다투고 있잖아요. 네. 그렇다고 한다면은 징계를 먼저 할 것이 아니라 수사 결과를 보고 네. 그러고 나서 당에서는 징계 수위를 정해서 대처를 하면 될 일인데 뭔가 이거는 장동혁 대표의 정치적 목적이 지금 담겨서 상대를 축출하는 예. 제거하는 전략으로서 윤리위를 가동하고 있기 때문에 이건 장동혁 대표가 표면적으로는 승리를 거두더라도 아주 쓰라린 뼈아픈 패배가 될 거 아니냐 저는 그렇게 봅니다. 이러한 당내외의 뭐 여론의 이런 반응은요. 장동혁 대표 당신은 당 대표로서 자격이 없어. 네. 이렇게 얘기하는 거랑 똑같단 말이에요. 그런데 그러한 정치적인 어려움을 다른 식으로 해서 지금 풀려고 하고 있잖아요. 뭐요? 단식이요? 네. 그러니까 이거는 자충우돌이에요. 당황스러워요. 네. 이거는 정치적으로 풀어야 되는데 본인의 개인적인 희생을 한다라는 것으로 그 프레임으로 지금 극복하려고 네. 한단 말이에요. 나 단식해가지고 나 어렵고 배고프고 내가 지금 쓰러져 있는데 나한테 뭐라고 그러려고 그래? 이렇게 몰고 가려고 그러는 것 같아요. 근데 이제 이거는 장동혁 대표가 다시 한번 생각을 해봐야 네. 됩니다. 본인이 과거에 어떠한 모욕감을 당했는지 네. 아니면 어떤 기분 나쁜 일이 있었는지 아니면은 2030년 차기 대권 후보 경쟁자로 생각해서 그러는지 예. 무슨 이유인지는 모르겠지만 이런 식으로 당원 게시판 여러 가지로 좀 문제 있다라고 해가지고 예. 거의 사형과 같은 제명 처분을 한다라는 게 과연 이게 맞느냐 다시 한번 좀 단식하면서 깨달아 보시라라고 말씀드려요. 자, 그런데 의도는 말입니다. 지금 뭐 재심 청구한 뭐 재심을 할 때까지는 뭐 보류하는 거. 보류하겠다 뭐 이러는데 의도는 이거 아닌가요? 그거 봐 재심하라는데 안 했잖아. 네. 뭐 이런 거 그거 봐 절차적인 절차적인 어떤 미흡함을. 정당성을 확보하고 뭐 갈 길 가고 네. 또 한동훈 전 대표 입장에서는 내가 왜 굳이 뭐 이런 거 같고요. 그죠? 권행커님 예. 이게 장동혁 대표가 어떠한 일을 잘못된 일을 밝혀가지고 한동훈 전 대표를 징계해야지 이게 예. 아니에요. 네. 무조건 징계하고 국민의 플랫폼에서 쫓아내야지 예. 방법을 찾아 그 다음에 예. 지금 이런 거거든요. 네. 그러니까 장동혁 대표가 한동훈 대표에 대한 미움이 얼마나 큰지 왜 이렇게 미워합니까? 근데 제가 몇 번 묻지만 그 잘 몰라서요. 모욕을 당했대요. 그리고 지난번 당대표 선거 때 예. 김문수 후보를 한동훈 대표가 지지하는 듯한 뭐 메시지를 냈잖아요. 최악 대신 예. 차악을 선택해달라. 예.
이거는 장동혁 대표 기분 나쁠 일이지. 뭐 내가 최악이라고 네. 이런 것들이 감정이 좀 쌓여 있는 것 같고 예. 아까 얘기했듯이 정치적인 의미가 있다고 보여지는데 한동훈 대표 측은 재심 청구는 안 할 것 같고요. 예. 어떤 법률적인 대응도 하지 않을 것 그래요? 같다. 그런 네. 좀 생각이 듭니다. 예를 들면 법률적 대응도 안 한다고요. 가처분 신청 네. 이제 이렇게 좀 신청할 거 아니냐. 그렇게 되면은 이거는 어떤 혐의가 드러나지 않았는데 네. 제명 처분을 내렸기 때문에 가처분 신청이 인용될 가능성이 많다. 예. 많은 뭐 변호사분들이 그렇게 얘기하시더라고요. 그런 절차적인 하자를 완비하기 위해서 장동혁 대표는 지금 재심 청구해라 이렇게 약 올리는 거라고 봐요. 네. 이걸 이런 식으로 풀어 나간다라는 것은 상당히 좀 말이 안 된다. 예. 그래서 저는 뭐 가처분은 이제 징계가 확정이 되면 이제 예. 한동훈 전 대표 측에서 이제 선택을 할 영역인데 예. 그 한동훈 전 대표도 법률가 출신이고 그 소위 말하는 동지들 그룹에 그 법조인들이 되게 많아요. 예. 그래서 전 윤리위에 대한 전 저항의 수단으로 가처분을 선택할 가능성이 지금으로서는 매우 높다라고 예. 저는 보는 것이고 이게 사실은 장동혁 대표의 그런 사감도 있겠지만 네. 사감이 저는 전부라고 생각은 안 합니다. 왜냐하면 지금 윤어게인 세력들의 힘을 얻고 네. 사실은 뭐 전한길 씨나 이런 쪽에 표를 얻어서 지금 당대표 자리에 장동혁 대표 가 있잖아요. 예. 그 지지자들의 마음속에 지금 한동훈이라는 인물은 네. 그냥 배신자다라고 지금 이게 돼 있다 보니까 예. 그 배신자란 평가가 옳고 그르든 간에 일단 그 여론을 수렴해서 장동혁 대표는 이미 말 달리는 말 위에 올라탄 것이죠. 예. 그러니까 내릴 수도 없고 다시 또 이도저도 할 수 없는 상황인데다가 또 하나는 이게 지금 윤석열 씨에 대한 구형이 사형이 나온 다음에 바로 새벽녘에 이 징계를 제명 처분을 한 거거든요. 그렇다라고 한다면은 장동혁 대표 입장에서 아주 급박하게 사실은 그 윤석열 사형에 대응하기 위해서 한동훈 제명안을 던졌는데 예. 다시 날 밟고서 생각해 보니까 이거 법정 가면은 이거 좀 질 가능성이 높겠다. 네. 그러니까 장동혁 대표가 판사 출신이니까 법률적인 판단은 할 수 있는 사람이잖아요. 네. 그러니까 야 이대로 가서는 큰일 나겠는데 그러다 보니 징계를 보류하고 일주일에 그 절차 보완에 지금 시간에 들어간 거 아니냐. 저 그런 생각이 듭니다. 한동훈 대표 측은 고민을 하겠죠. 네. 가처분 신청. 근데 그렇겠죠? 실효성이 있을까라는 네. 생각을 할 거예요. 왜냐하면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이거는 잘못을 했기 때문에 쫓아낸다가 아니라 쫓아내야 되기 때문에 잘못한 것을 찾아내야 된다. 네. 이런 지금 거거든요. 네. 그러면 가처분 신청이 인용이 됐어. 네. 그 제명 처분은 이제 실효가 됐어요. 네. 그러면은 가만히 있을까요? 장동혁 대표가 또 그래. 그냥 뭐 그러면 내가 가만히 있어야 되겠네. 이러지 않을 거예요. 다른 건 가지고 또 윤리에 넘겨가지고 그러면 좋아 이번엔 당원권 정지 6개월 네. 아니면 탈당 공고 이런 식으로 처리할 거란 말이에요. 그럼 그걸 또 가처분 신청 내요. 그러니까 이거는 실효성이 없다라고 네. 판단할 가능성이 좀 높아 보여서 그냥 제명 처분하면 그냥 알았어. 나는 그냥 당할게. 당하고 나서 어떻게 저항합니까? 정치적인 활로를 찾아야 되겠죠. 네. 이제. 어떤 방법이 있겠습니까? 선생님 보시기엔. 제가 뭐 네. 참모라고 한다면 이제 6월 달이나 네. 내년 4월 달에 재보궐선거 지역이 좀 나오지 않겠습니까? 네. 거기에 좀 당선될 가능성이 있는 지역에 예. 무소속으로 가서 네. 무소속으로 가서 네. 배지 달고 금이환영하는 거. 네. 그렇게 되면요, 만약 예를 들면 대구 같은 데서 당선돼 돌아왔단 말이에요. 삼자구도에서. 네. 그러면 대구 경북에 영향력도 높아질 것이고 네. 보수의 본산에서 살아 돌아왔잖아요. 네. 그렇다면 당내 영향력도 커질 거고 차기 지도자 구심점으로 네. 우뚝 서는 계기가 되지 않을까. 네. 그렇게 좀 생각이 듭니다. 그러니까 되게 어려워요. 네. 그러니까 참모들은 정말 이거 출마하면 이것 때문에 안 되고 저것 때문에 안 되고 안 될 것 같아라는 부정적인 생각을 많이 하거든요. 예. 근데 정치 지도자는 계산하면 안 되거든요. 그렇습니다. 자기가 어려웠을 때 이거를 난국을 돌파하고 여러 가지 정치적인 판단을 통해서 결단을 통해서 뭔가 성취해내야지 지도자로 쓰는 네. 거지. 그래 그거 좀 안 될 것 같은데. 그래 근데 그럼 좀더 제가 기회를 볼까? 이른바 친한계라는 분들이 나오시면요. 제가 항상 그 입장에서 질문을 드리면 이거는 뭐 인상 비평이니까 각자. 근데 제 인상에는 어떠냐면 너무 어떤 간을 봐요. 참모들은 그럴 수밖에 없죠. 아니 본인이 지금까지 크게 뭘 행동을 하지 않고 한동훈 대표가 본인이 예. 그러다 보니까 뭐 상당히 또 위리한 위치를 점할 수도 있었는데 실기를 했다는 부분이 많다고 생각하거든요. 어떻게 보세요? 그래도 한동훈 네. 대표가 결정적인 순간에는 간 보지 않고 계산하지 않고 그래도 결단하고 행동하지 않습니까? 지난번 불법적인 비상계엄 때 예. 여당 대표가 이거는 국민과 함께 막아내겠다. 네. 이렇게 결단하잖아요. 그걸 하나 내세울만 하죠. 예. 또 하나 있잖아요. 네, 뭐요? 국회에서 탄핵 소추했을 때 네. 한동훈계 의원들이 찬성을 했기 때문에 네.
그러니까 윤석열 그게 전 정치적 대통령이- 재산인데. 예, 그러니까 그렇게 너무 간본다라고 폄하를 하시는 것은 아니, 조금 그러니까 무리가 있지 않을까. 뭐 이 얘기는 이제 네. 국민들께서 예. 이 방송을 들으시는 예. 청취자분들이 판단을 하시는 건데, 그러니까 한동훈 전 대표는 저는 이제 하도 그 동안에 고소고발을 남발했고 예. 보통 우리가 힘 있는 자리에 가면은 법적 대응 잘 안 하거든요. 예. 근데 한동훈 대표는 법무부 장관 시절이나 또 그 이후에도 본인이 가진 힘에 비해서 예. 자꾸 이렇게 법적 대응을 너무 많이 해서 뭐 검사 DNA를 못 버렸다는 비판도 많이 받았어요, 예. 사실은. 아, 우리 신 변호사님한테도 했어요? 아니 뭐 저한테 한 적은 없는데 저도 이제 그걸 보면서 이제 네. 평가를 하죠. 근데 참 그런 모습을 통해서 봤던 한동훈 전 대표의 모습으로는 이번에도 가처분으로 대응을 하는 게 오히려 한동훈스럽다라는 생각을 할 예. 수밖에 없는 것이고, 이 갈지자 행보에 대해서도 물론 뭐 계엄을 막는데 동참을 한 예. 부분이 일부분은 있습니다만은 그때 당시에도 한덕수 전 총리와 또 손잡고 뭘 해보겠다고 하는 네. 모습과 당시에도 탄핵으로 가는 과정에서도 마치 호떡을 뒤집듯이 여러 차례 입장을 번복했었거든요. 네. 그러니까 모양이 아름답지가 않았던 거예요. 예. 그러니까 그런 이미지들 속에서 한동훈이라는 정치인은 결단보다는 좀 재는구나, 네. 이런 비판은 저는 좀 감수를 해야 되지 않을까. 그래도 옳은 싶습니다. 행동했잖아요. 이 결론적으로인데 과정도 중요하니까요. 예. 자, 그럼 장동혁 대표는 말입니다. 또 아까 말씀하셨지만 단식 통해 가지고 지금 네. 좀 여기저기 시끄러우니까. 그게 제가 저거 제대로 될까요? 아니 근데 장동혁 네. 대표는요 지금 할 줄 아는 게 그런 이슈를 만들어내는 거 외에는 할 줄 아는 게 없습니다. 이번에 그것도 이제 근데 내성이 좀 생기는 게요, 국민들도. 한계가 왔죠. 이미 예. 왔죠. 근데 좌충우돌을 너무 하니까. 아니 지난번에도 필리버스터 했을 예. 때 본인의 그 입지가 흔들리던 거를 예. 필리버스터 한 방으로 약간의 그 결집 예. 효과를 냈었잖아요. 효과가 있는 것 같아요. 근데 그게 예. 지금 이제 효과가 많이 반감이 된 상황 예. 속에서는 이제 다시 한번 단식 카드를 던져서 뭐 불쌍한 모습도 한번 예. 보여주고 또 굶는 사람한테 뭐라고 하겠습니까? 예. 그러니까 이런 것들을 이용을 해가지고 아마 지금 이 한동훈 제명권과 관련된 본인의 위기를 한번 돌파해 보겠다. 예. 그러면서 당내 장악력을 높이겠다. 이 전략이 너무 뻔하기 때문에 예. 아 글쎄요. 근데 이거 단식에 출구를 어떻게 그래서 마련을 하고 하는 건지는 의문입니다. 걱정이 되는 게 꽤 굶으셔야 될 것 같아요. 만약 뭐 통일교. 예? 통일교 특검. 뭐든 예, 그러니까 뭘 주장하건 꽤 오래 굶지 않고서는 본인이 예. 그러니까 단식하는 명분이 통일교 특검 받아들여라 이거잖아요. 근데 그것도 민주당이 안 하겠다는 것도 아니란 말이에요. 수사도 하고 예. 있는데 내일 할 수도 있어요, 바로. 아니, 수사를 하고 있는데 경찰에서 그러니까요. 명분이 그리고 없죠. 명분이. 그런데 이제 거기에 이면에 네. 우리가 해석을 해보면 나 욕하지 마, 나 예. 건들지 뭐 마, 그런 것 같아요. 예. 나 흔들지 마. 그냥 이걸로 보여져요. 그러니까 그게 얼마나 어리석냐면 정치를 잘해서 비판을 안 받는 노력을 해야 되는데 비판받을 짓은 다 해놓고 네. 비판하지 말라고 지금 단식을 하니까 이거 정말 참 국민의힘다운 처신 아니냐. 답답합니다. 그런데 이 친한계는 좀 무력합니까? 왜냐하면 저건 친한계 의원들 모시면 제가 뭐 어떤 모종의 이번에는 그냥 넘어가지 않을 것이다. 근데 진짜 그 제명이란 사태가 오면 그냥 넘어가지 않을 것이다. 그렇게 몇 분이 얘기했어요. 근데 무기력해요. 네. 그러니까 장동혁 대표를 몇몇 분들이 만나가지고 예. 다시 생각해 주세요. 네. 아유 의총에서 좀 저희들 얘기 좀 들어봐 주시고요. 재고해 주세요. 네. 막 이렇게 하잖아요. 네. 그렇게 하면 안 되죠. 지금은 싸울 때죠. 당신 말이야 당 대표로서 지금 뭐 하는 짓이야. 네. 이렇게 당 분열 갈등으로 몰아붙이고 지방선거 이길 생각 있어? 네. 당신은 당 대표로서의 입지를 다지는데 당신의 당 대표로서의 권한을 이용해. 당신 당 대표 자격 없어. 당신 그만둬. 네. 이렇게 해야 되는데 네. 따로 만나서도 제고해 주세요. 예. 의총에서도 아이 그러시면 안 됩니다, 네. 대표님. 그러면 안 돼요. 이런 식의 애걸복벌형 경고 사인만 날리고 있잖아요. 네. 전투력이 없어요. 그래서요. 왜 참 그렇게 무기력합니까? 너무 이렇게 순진하시고 좀 차분하신 분들이 많아요. 근데 저는 이번 네. 제명이 네. 한동훈 전 대표 입장에서는 네. 어떻게 보면 나름 전 좋은 입장을 네. 만들어줬다고 네. 생각해요. 왜냐하면 누가 봐도 이 징계에 대해서는 문제의식을 네. 갖잖아요. 그럼 사실은 또 한동훈 대표가 약간의 피해자 서사를 지금 네. 갖는 거기 때문에 어차피 가만히 있으면은 주목도 떨어지고 정치적으로 부활이 어려운데 네. 오히려 반전의 기회를 잡은 건 맞다. 그럼요. 그래서 네. 한동훈 전 대표 입장에서는 속으로는 웃고 있을 것 네. 같아요. 네. 그러니까 이건 어떻게 보면 국민의힘이 저는 처신을 네. 잘못했다고 보는데 문제는 뭐냐면요. 한동훈 전 대표에게 기회가 왔습니다. 네. 기회가 와도 뭐 축구도 그렇잖아요. 골 찬스가 와도 골을 넣는 것도 실력이거든요. 네. 네. 근데 제가 볼 때는 한동훈 전 대표가 정치력은 전 이미 평가가 끝났다고 네. 생각해요. 그래서 기회가 왔지만 이 기회를 잘 살려서 본인이 정치적으로 비상을 할 것이냐. 네. 전 거기에 대해서는 매우 부정적이고 회의론이 저는 앞서기 때문에 이 기회를 저는 살릴 수 있는 실력 자체가 네. 한동훈 전 대표가 보여준 게 없기 때문에 저는 잘 못 살릴 것 같다라는 게 저의 예상입니다. 기회를 살리려면 어떤 선택을 해야 돼요? 아니 그러니까 지금 이미 한동훈 전 대표는요. 죄송한 말씀이지만
모르겠지만 네. 그동안에 당대표도 했고 비대위원장도 했고 했잖아요. 이미 저는 국민들의 입장에서는 평가는 끝났다고 보고 네. 아니 뭘 지금 정치한 지 얼마나 됐는데 끝나. 가장 뼈아픈 부분은 네. 윤석열 사단의 검사 출신의 정치인이라는 것이 네. 태생적 한계를 저는 가지고 있기 이 때문에 부분은 좀 아픈 지적 아닙니까? 아니 아픈 지적이고 네. 이거는 부인할 수가 없는 것이죠. 어떻게 사고를 그런데 줄 수가 그래도 없잖아요. 불법적인 비상계엄을 네. 제일 먼저 막겠다고 했고 네. 탄핵에 찬성을 했으니까 어느 정도는 좀 씻어내지 않았을까 그런 생각이 들고 나머지 부분은 네. 어느 정도 본인이 네. 정리를 해야 될 부분이 네. 있을 것 같아요. 예. 그래서 이번이 한동훈 대표의 정치 생명에 큰 분기점이 될 수 예. 있는 상황이라서 중요한 예, 중요한 것 같습니다. 신인규 변호사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예. 참 법률적인 판단하지 말고 예. 정무적인 정치적인 판단을 통해서 본인이 어렵고 힘든 길을 가야 결국에는 이길 수 있다는 생각이 예. 들어요. 그러니까 예. 그것이 그냥 당내에서 그래 제명 이거 다시 한번 재심 네. 와서 한번 해명해봐. 쪼르르 달려가가지고 또 해명하고 그럼 당원권 정지 6개월로 해줄게. 그럼 네. 감사합니다. 가만히 있고 그냥 방송 나가고 메시지 내고 이거는요 죽는 길이에요. 예. 정치적인 선택과 결단을 통해서 그렇습니다. 독자적인 힘을 예. 가질 수 있는 그러한 선택을 해야 근데 됩니다. 이건 뭐 제가 어떤 언론 관찰자로서의 어떤 제 느낌은요. 네. 본인을 거물이라고 생각 안 했으면 좋겠어요. 무슨 얘기냐면 본인을 너무 거물이라고 생각하는 것 같아요. 아주 정치 신인인데 정치 신이면 지금 정치 생명을 위해서 뭔가 단호하게 싸우고 세력 규합하고 이래야 되는데 본인이 가만히 있으면 새가 규합될 것 같은 느끼는 옛날 본인은 혹시 뭐 이건 사람 마음에 옛날 DJ나 이급으로 생각하는 게 아닌가 싶을 만큼 정치적 판단을 안 하는 게 있어요. 어떻게 제 어떤 의견은 어떠십니까, 장소님 보시기에는? 너무 제 생각과 좀 비슷한 부분이 있어가지고. 아니 근데 저는 한동훈 전 대표 거물이라고 생각해요. 아, 왜냐하면 그렇습니까? 경력 자체가 예. 처음부터 비대위원장하고 예. 처음부터 당대표로 시작하는 정치인이 예. 넷이나 있습니까? 예. 근데 문제는 예. 그 거물에 걸맞는 경력을 자기가 얻어낸 게 아니라 예. 윤석열 씨로부터 받은 거 아닙니까? 그래서 거물이 아니라는 그렇죠. 거예요. 그러니까 그게 예. 한동훈 전 대표의 태생적 예. 한계를 저는 지적을 하는 예. 것이고, 그러니까 실력으로 얻은 게 아니라는 거고, 예. 장 소장님께서 이제 뭐 비슷한 얘기를 이제 예. 자주 하셨는데, 전 한동훈 전 대표를 제가 뭐 무조건 악담하거나 무조건 네. 부정적으로 평가하는 것이 아니라 예. 국민들이 보시기에는 한동훈 전 대표는 정치인이기 때문에 하나하나의 의사결정의 과정도 국민들은 다 평가지에 넣어서 평가를 하는 겁니다. 예. 그러니까 결과는 잘했으니까 잘한 거 아니야? 예. 이거는 조금 정치인에 대한 평가 기준을 좀 오해하는 거 아니냐. 예. 저는 한동훈 전 대표는 그 12월 3일부터 12월 14일 탄핵을 의결하는 그 11일이 본인에게는 가장 중요한 정치적인 예. 노선이었는데 예. 그 여정이었는데 예. 저는 그때 이미 국민들에게는 너무 많은 실망을 이미 보여줬기 때문에 그것도 좀 감수를 해야 될 목 아니겠나. 과정에 있어서 약간 좀 네. 비판받을 대목이 예. 있다라고 해서 결과는 상당히 국민의 눈높이에 맞는 결정을 했거든요. 그래서 그거를 좀 더 크게 보셨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이 좀 들고 영향력 부분에 있어서는 한동훈 대표가 윤석열 전 대통령이 예. 법무부 장관 시켜주고 비대위원장 시켜준 건 맞죠. 네. 근데 당대표 될 때는 예. 윤석열 피고인의 그 견제 예. 그리고 그 친윤 세력들이 막 안 되게 하게 만드는 그런 구도를 프레임을 다 뚫고 당대표가 됐잖아요. 예. 그거는 본인의 정치적인 승리가 아니냐. 그래서 너무 그것도 당신은 말이야 윤석열이 키워준 사람이야 이렇게만 비판하기에도 좀 무리가 있지 않을까. 아니 근데 그것도 맞는데 네. 그 다음에도 또 대선 네. 후보 네. 그 경선에도 나가셨잖아요. 네. 근데 한동훈 전 대표 그때 김문수 전 장관한테 패배했잖아요. 그러니까 지금의 상황에서는 뭐 승리의 경험이 과거에 있는 건 맞지만 지금은 전 이미 어느 정도의 그런 정치적 평가는 좀 이미 끝난 거 아니냐라는 생각이 전 듭니다. 아니, 배지도 안 달아본 정치인한테 끝났다라고 하는 거는 조금 과한 것 평가가 같고. 끝났다. 다음 얘기를 좀 넘어보겠습니다. 예. 검찰 개혁은 어떻게 보십니까? 그냥 뭐 저는 뭐 검찰 개혁이 지금 네. 굉장히 뜨거운 네. 이슈이기는 한데 이게 사실은 저는 지금 정부에서 안을 내놓고 있잖아요. 저는 일부 설명을 좀 상세하게 하지 네. 못한 좀 부족한 면은 있었지만 지금의 이 여론의 흐름 속에서는 어떠한 이견 자체를 지금 수용하지 않으려고 하는 네. 어떻게 보면 하나의 정답을 좀 정해놓고서 네. 지금 가고자 하는 흐름이 좀 있는 것 네. 같아서 저는 검찰 개혁이라는 게 이렇게 단순하게 생각은 들지 않거든요. 이것이 피의자를 억울하게 만드는 부분도 막아야 되고 네. 억울한 피해자가 발생하는 것도 막아야 되기 네. 때문에 전 이 복잡한 문제를 조금 더 차분하게 논의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고 네. 이재명 대통령께서도 지난 100일 기자회견 때 그 힌트를 주신 것이
치밀하게 네. 논리적으로 전문적으로 네. 감정을 배제하고 가장 좋은 안을 만들자. 예. 그리고 1년이라는 유예 기간도 당시에는 이거 왜 이렇게 1년이라고 넓게 잡았냐고 얘기를 했지만 대통령께서는 이것도 시간이 매우 부족하다 이렇게 네. 얘기를 하셨거든요. 예. 그러니까 저는 지금은 말 그대로 수기와 좀 공론화에 우리가 집중해야 될 시간 아니냐. 예. 전 그런 생각이 듭니다. 예. 검찰 개혁의 중심은 국민이 되어야 하죠. 예. 국민이 범죄 피해자로부터 구제받을 수 있느냐, 수사가 제대로 이루어지느냐 그 관점에서 봐야 될 것 같고 대한민국에서 수사를 그래도 네. 가장 전문적으로 잘할 수 있는 집단은 검찰이라고 생각이 듭니다. 예. 그들의 능력을 뭐 사장시킬 필요는 없지 않을까 네. 그런 생각이 들고 검찰을 개혁한다라는 게 경찰의 영향력을 확대시켜 주는 것만으로 끝나서는 안 될 것 네. 같아요. 권력기관은 견제와 균형이 있어야 합니다. 경찰의 권력이 더욱더 확대가 되면 그들이 또 무소불위 권력을 또 휘두르게 되면 그럼 경찰 개혁도 해야 되잖아요. 네. 그러니까 이참에 검찰과 경찰이 동등한 입장에서 서로 견제도 하고 서로 도와가면서 민생을 챙길 수 있는 그런 구조를 만드는 것이 좋다라고 생각이 들어서 네. 일방적으로 그냥 검사들은 수사를 하면 안 돼. 보안수사권 무조건 폐지해야 돼. 예. 이렇게 판단하는 것이 옳은 것인가 그런 생각이 듭니다. 예. 그래서 저는 예. 이번에 정성호 장관께서 예. 그 국회에 나와서 이재명 정부의 검찰은 다르다 네. 이 말씀을 했을 때 그에 대한 평가가 또 엇갈렸거든요. 네. 근데 저는 정성호 장관의 말씀을 제가 해석하기에는 과거에 문재인 정부 때 이제 조국 민정수석이 주도를 했던 네. 뭐 박상기 법무부 네. 장관이 했던 그 개혁은 사실 특수부를 줄이고 네. 형사부를 강화하는 쪽이 검찰 개혁의 핵심이었는데 네. 당시에 거꾸로 했거든요. 네. 그러니까 특수부를 키우고 형사부를 홀대하면서 네. 사실은 이제 경찰과 권한을 나눠먹기 식으로 가다 보니까 윤석열이라는 괴물이 탄생을 네. 했고 그러면서 형사부에 대한 그 수사권 조정도 부실했다라는 평가 속에서 지금 검찰 개혁을 또 하는 거거든요. 네. 그렇다라고 한다면은 저는 지금 가장 중요한 부분은 조금은 불편할 수는 있겠지만 과거에 윤석열을 만든 것이 시스템의 문제도 있지만 네. 더 본질적으로는 윤석열이라는 한 검사에게 모든 권한을 집중시켜서 네. 그 권한을 행사하도록 놔뒀고 그 이후에도 그 소위 말하는 윤석열 검찰총장 시절에도 해임할 기회가 많이 있었거든요. 네. 그때도 해임하지 않고 권한을 쥐어주다 보니까 윤석열 씨가 대통령까지 당선이 돼버리지 네. 않았습니까? 그러니까 저는 그 역사를 다시 한번 되새기는 이유가 지금 우리가 검찰 개혁을 왜 하고 또 당시에 이재명 정부의 검찰이 지금 다르다는 정성호 장관의 말씀은 지금 이재명 정부는 출범하면서 특수부를 키우지 않았습니다. 네. 오히려 검찰청법 폐지를 통해서 특수수사의 인지수사와 수사 개시권을 다 폐지했거든요. 네. 그리고 특검을 통해 가지고 권한을 특검을 통해서 지금 소위 말하는 내란 수사를 하고 있기 때문에 저는 이재명 정부의 검찰이 과거와 다르다라는 네. 전 정부의 말씀을 좀 말을 좀 믿고 네. 전 좀 더 검찰 개혁이 잘 되도록 우리가 힘을 모으는 것이 전 좋지 않을까. 저는 정성호 예. 법무부 장관이 안쓰러워요. 네. 왜냐하면은 입법 예고한 그 안들이 그냥 법무부 아니면 대통령실 네. 거기서만 그냥 상해가지고 끝나는 게 아니잖아요. 네. 고위 당정정 통해서 네. 당 얘기 다 듣고 당 대표랑 원내대표에게 다 오케이 받고 네. 그러고 발표한 건데 그게 아니라는 거 아니에요 지금 민주당 얘기는. 그게 말이 되냐고요? 그럼 네. 고위 당정청 회의에서 그럼 뭘 했어요? 그러면은 시스템 자체가 잘못된 거지. 예. 그래서 민주당 얘기를 완전히 믿기도 어렵고 예. 그 중요한 지금 이재명 정권이 가장 제일 크게 화두로 처리해야 될 문제가 검찰 개혁인데 예. 그걸 고위당정청에서 얘기를 안 하고 논의를 안 하고 합의를 안 받는데 법무부에서 저렇게 입법 예고를 한다고 그거는 좀 말이 안 된다고 생각이 듭니다. 근데 그 안 자체를 지금 보면요. 아무리 봐도 그동안 논의된 것 중에 검찰의 입장이 많이 반영됐다. 이거는 뭐 팩트에 가까운 것 같아요. 어떻게 보십니까? 그러니까 이제 검찰의 입장이 네. 반영됐다라는 말 자체가 네. 조금 더 저는 깊이 있게 들어가야 된다고 네. 보는데요. 지금 논점은 두 개입니다. 네. 중수청을 구성할 때 이원 구조라는 게 좀 그렇습니다. 하나가 있는 거고 또 하나는 보안 수사권 네. 얘기가 빠졌다는 예. 비판이에요. 예. 근데 그 보안 수사권을 빠뜨렸다라고 비판하시는 분들은 거의 대부분 네. 보안 수사권 폐지를 전제해 놓고 얘기하시거든요. 예. 그러면 저는 보안 수사권에 대한 논의를 그럼 본격적으로 시작을 하고 예. 이걸 폐지라는 거를 미리 정해 놓고서 토론을 한다라는 거는 예. 저는 무의미하다는 생각이 들어요. 예. 그러니까 보안 수사권이라는 것이 검찰권 남용 부분도 있겠지만은 피해자를 구제하는 면도 있기 때문에 예. 저는 이런 부분을 다 열어놓고 그럼 예. 어떻게 이 검찰권을 만들고 예. 또 경찰의 수사 독점을 막고 또 검찰의 기소 독점을 막는 방안에 대해서는 저는 조금 더 시스템을 정교하게 토론해 제가 봐야 된다는 생각이 이 듭니다. 질문 드릴 게 굉장히 많은 주제인데 시간이 다 되어버렸습니다. 끝났네요. 시간이 좀 오늘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예, 감사합니다. 네, 신인규, 장성철 두 분이었습니다.